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4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우리 정당한 근로의 대가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작은 상가예요. 작은 상가래요. 작은 그 4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겁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 임금. 밥은 먹고 사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 중에 저는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 못 입고 집 가난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될까요? 임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월급은 받아야 되겠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임금이란 건 뭐냐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임금은 어디랑 다 동일해야 되죠? 취업규칙과 그다음에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랑 모두 다 일치해야 돼야죠. 근로계약서랑 모두 다 일치해야 되죠.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을 주고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임금이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고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월급 줄게 하고 약정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볼까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 여러분들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팁 같은 거 받잖아요. 그거는 사용자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고객이 아유 고마워요. 오늘 서비스 잘해주셔서 땡큐 하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호의적, 은혜적 금품. 여러분들 뭐 지방 출장을 가거나 외국 출장 갔다가 오시면서 사장님이 뭐 립스틱이나 화장품 같은 거 선물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호의적, 은혜적 금품, 이게 금품이 되겠죠.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말 그대로 실비, 돈,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변상적인 의무로 해서 지급되는 그런 금품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식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 딱 되어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외에 우리 임금으로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외에 그 나머지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개별 근로자가 일을 아주 잘하셔서 이분만 특별히 이번에 금 1돈짜리로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경우 있죠. 우수상 같은 거 주시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1900 아니 몇 년도였지? 꽤 오래전이었는데 그때는 금값이 안 비쌌던 거예요. 10만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우수상인가 우수직원상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 금 한 돈을 한 돈 이죠 한 돈을 이렇게 펴가지고 황금 열쇠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꽤 비싸졌죠, 여러분. 그런 어쨌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금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임금 지급은 이거 발음이 안 되네요.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통화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여러분 요것만 봐서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그죠? 통화. 돈으로 주라는 얘기죠. 현금이나 원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품권이나 물건 같은 거를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다단계 회사인데 요즘은 뭐 인터넷 네트워크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단계 회사인데 옥장판을 팔아요. 이분이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돈 대신에 옥장판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근데 예전에 KT나 뭐 LG나 삼성에서 어떻게 했죠? 주식을 줬죠. 보너스 대신에 주식을 줬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떠죠? 대박 났죠?
안 팔고 계신 분들은 대박 났죠? 또 재수없게 KT에서 근무를 마침 했는데 이 또 이거를 줬더니 이거를 또 홀랑 팔아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런 걸 받아보고 싶네요. 어쨌든 임금은 통합을 원칙해서 현금, 원화, 지급, 상품권이나 물건을 안 된다. 그리고 직접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직접 줘야 되고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통장으로 줘도 실제로 현금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 줘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받아야겠죠. 이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거 어떤 때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좀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신불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통장을 못 받으니까 저희 와이프 통장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분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맞을까요? 직접불 원칙에 의해서 와이프 통장보다는 부인 통장보다는 현금으로 주고 돈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두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겠죠. 정기불 원칙은요. 정해진 달에 정해진 지급일에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돈을 준다 이겁니다. 월급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이거는 어디 있어요? 다 근로계약서 같은 데 다 있잖아요. 뭐 25일 날 준다. 뭐 31일 날 말일 날 준다. 다음 날 5일 날 준다. 이게 정해져 있죠. 전액분은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급여 전액을 준다. 여러분들 월급 주는데 찔끔찔끔 15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한꺼번에 줘야죠. 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 금지라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한테 이분이 사장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som 해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 월급이 300이야. 그렇다고 너는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여기서 쭉 깔게. 그리고 200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 300이면 300 다 주고 여기서 네가 갚게 해라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런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급여,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근,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급을 정해야 됩니다. 시급을 정해서 시급 곱하기 하루 일하는 날 시간 더 곱하면 1급, 주 시간, 주급, 월 시간, 월급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시간급은 우리 월급에서 그 달에 얼마나 일하는지 산정 기준 시간 수를 더하면 되는데 이때는 보통 그 유급휴일이래네요. 제가 유급휴일 그 일자까지 같이 더하죠. 보통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는데 5일 일하잖아요. 8, 5, 4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급 1급은 8시간이니까 8 곱하기 시급 그 다음에 주급 월급 근데 이제 보통 8시간 주휴까지 해서 48시간이라고 48시간 곱하기 잠깐만요. 4.345 하잖아요. 4.345는 여러분 뭐죠? 원래 한 달이 뭐 4일도 있고 그 4주도 있고 뭐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일부터 31일까지 있으니까 그걸 나눈 게 4.345예요. 그래서 48시간 우리가 일주 주휴 시간 포함한 48시간 곱하기 4.345 하면 그래서 209시간 보통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월급 나누기 209 하면 시간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는요. 해고 예고 수당
통상임금으로는 예고수당, 그 다음에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산수당, 우리 그 가산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해고예고수당, 그 다음에 산전후 휴가수당, 해휴산이래요. 해휴산, 해휴산. 이거는 이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임금으로 하는 거는 퇴직금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그 하루나 아니면은 이 시급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도 주죠.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도 옛날엔 여기 연차가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통상임금 쪽에 연차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이든 평균임금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임금은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으로 주고 5인 이상 적용되고요. 연차휴가수당 역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 자, 다시. 그럼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퇴직금 할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받은 모든 임금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연차도 만약에 여러분 평균임금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매달 발생하는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발생 시점에서 3개월 앞에 발생되는 모든 평균임금, 모든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즉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시간의 수당이 만약 들어갔다면 시간의 수당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그래야지 하루 일수당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퇴직금, 요거는 퇴직금이나 휴업, 보상, 장애보상, 유적보상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금이 만약에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작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라. 연차는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해라. 근데 5인 이상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는 4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여태까지 이게 퇴직금만 사실은 이게 지급 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기준법 36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즉 임금 안에는 연차, 퇴직금, 급여 등등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우리 말동씨가 퇴사를 했으면 이분 퇴사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돈을 말동씨한테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10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럼 14일 날 이내면은 요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면 뭐 24일 이내에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급여일은 31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결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동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말동씨, 우리가 원래 돈 나가는 날짜가 30일인데 31일 날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말동씨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저 뭐 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일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말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31일 날 주니까 말동씨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31일 날 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31일 날 나가는 거니까. 근데 말동씨는 몰랐어. 그래서 말동씨가
24일 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31일 날 주니까 좀 기다려요 이랬단 말이에요. 말동 씨가 기분 나빠서 신고했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서로 합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대상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이에요, 여러분. 연차도 들어가요. 저는 이거 조금 제가 막 헷갈렸던 부분은 이 퇴직금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금, 상여금 다. 자, 금품 청산 기간 경과 후 합의의 효력.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 연장을 합의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이 위반됐다라는 겁니다. 자, 임금 체불과 시효, 임금 체불, 돈을 안 준다, 늦게 준다 이런 거겠죠. 금품 청산 기간이, 그러니까 월급 줘야 되는데 기간이 도과되어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위반했다. 직접 전액 통화, 그다음 정기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이럴 때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차 있잖아요. 연차가 예전에는 연차 말고 퇴직금, 요즘 막 핫이슈가 된 게 퇴직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큰 경우 어떻게 되죠, 여러분? 통상 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어떻게 배웠죠? 다 평균 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통상 임금이 더 큰 거예요. 응? 통상 임금은 더 커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줘. 원래는 100만 원만 받았는데 나 원래는 120만 원 받아야 되잖아. 20만 원 돌려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거죠.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예요. 뭐 임금도 못 받았어요. 3년 동안 못 받으면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형사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나 20만 원 못 받았어. 이게 뭐 20만 원이면 작으니까. 근데 뭐 급여를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럴 경우 형사로 만약에 고발을 하잖아요. 범죄로 고발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란 얘기죠. 그냥 노동부에 이야기하는 거 있죠. 노동부에 나 돈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나 너 고발할 거야 그러면서 형사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형벌권이 소멸되는 거는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형사로 했을 때는 5년이다 라는 얘기죠. 자, 임금의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은 뭐 날마다 어느 날짜에 정해진 날짜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공소시효가 기산이 되고요. 금품 청산 위반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가산되어서 5년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분이 돈을 정확한 날짜에 줘야 되는데 그 날짜에 안 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금품 청산 위반, 이분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14일 날까지 줘야 되잖아요. 이 14일까지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도,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 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형사처벌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사업주 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 B씨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지났죠? 사업주 A씨가 감독관의 사정 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자. B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내사가 종결이 된 케이스죠.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사업주 C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업주 C는 직원 D의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근로감독관의 사정 지시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앞에 분은 돈을 사정 때문에 못 줬는데 직원이 돈 달라고 노동청에다 하니까 그래 너 원래 줘야 될 돈이니까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취하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없이 해결이 됐는데 이분은 돈을 이거를 이분이 이제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했다고 열받은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난 너 안 줄 거야 이랬죠.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은 돈을 주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주니까 이거를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직원 D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소액체당금을 선지급받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 C로부터 임금과 지연 이자까지 회수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자는 벌었네요. 그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건 2019년 기준이어요. 그래서 8,350원으로 되었네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은 많이 주는 건 상관없지만 어떤 분은 우리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이 만약에 안정해 있다면 우리는 시급을 5,000원으로 할 거야. 6,000원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최저임금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랑 노동부 대표 노동자 대표들 2개 한국노총이랑 또 하나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노총 2개 있잖아요. 유명한 노총 2개 있잖아요.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재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 사업자 대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모여서 세 팀이 모여서 하는데 항상 사업주는 동결이나 조금 올리기를 원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내가 이만큼 제시했을 때 그래도 얘네가 요만큼을 올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큰 금액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 중재하시는 분들은 중간 적절한 선을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9,160원으로 2021년도에는 22년 거는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중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업주도 만족하지 않았고 노동계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노동계 중에 2명 중에 한 팀은 아예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이 사업주도 나가고. 그래서 여기하고 한 노동계 대표하고 여기 우리 중재하시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저임금위원회인가? 그분들이 의논해서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2022년이고요. 2022년에는 9,160원이죠. 최저임금이. 그러면은 209 곱하기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209 곱하기 9,160원은 191만 4,440원이네요. 191만 4,440원이네요. 자, 이것도 변경됐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고 15인가? 잠깐만요. 100분의 15가 아니고 100분의 10. 요거는 제가 최저임금 별도로 제가 2022년 최저임금 여러분 계산해 놨잖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월에 100분의 2입니다. 이거는 2021년 기준이에요. 요거는 제가 연결 위에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겠다 한 이런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외에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감액 적용을 하는 경우는 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대요. 이분은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고 배우면서 하니까 감액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었죠. 예전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막 70%, 80%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근데 지금은 100%입니다. 적용죄가. 자, 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키워드 3가지.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안에서 법정 근로가 있고 소정 근로가 있죠.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근로가 더 크겠죠. 그죠? 법정 근로 시간 안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시간, 일을 8시간, 일주 40시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의 수는요.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과 주휴일을 합한 시간으로 월 단위로 산정할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한 주에 그 8시간씩 5일 일하고 8호 40에다가 주휴 8시간 하면 48 곱하기 그 주평균 4.345 하면은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월 환산액은 209에다가 우리 최저임금 9,160원 더하면 되죠. 이거는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는 2019년이라 요 4인 이하 그 노동법 강의가 그 지금 2019년의 최종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틀리네요. 자, 단위 기간에 상여금 등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로 상여금 등은 1년 단위로 산정하는지 매월 단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지급 주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로 매월 지급하는지 격월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 근로기준법상 임금인데요. 매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죠.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소정근로 외의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상기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연장 휴일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연장 유급휴일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1, 2, 3에 준하는 임금, 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자,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저임금에 통상임금. 최저임금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또 통상임금이랑 최저임금은 또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 최저임금은 급여 플러스 재수당 요 정도인데요. 요런 연장 휴일에 가는 거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차 휴가 수당 통상임금 아니죠. 왜냐하면 매달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산수당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매달 월급성처럼 똑같이 주는 가산수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가산수당이라서 야간 가산수당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산수당이라서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이것도 그 달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죠. 이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그리고 상여금은 100분의 25%. 그러니까 100분의 25죠. 25% 초과분은 아까는 제가 10% 자꾸 15%라고 자꾸 착각가 헷갈리네요. 이거는 2%. 자, 여러분 상여금이나 그 밖에 준하는 임금, 상여금 등은 100분의 10 2021년 기준이에요. 2021년 기준. 그리고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성 임금, 식대 같은 거 이거는 100분의 2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산입해라.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당연히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사항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고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않는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뭐 상품권이나 돈으로 실물로 주는 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즉 가산수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야간 근로, 휴일, 연장, 야간 뭐 이런 그 근로수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산수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 자, 매달 들어가는 거는 넣겠죠. 근데 이거를 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서 그 발생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넣고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제가 자꾸 10%, 이거 고쳐서 제가 할 걸 그랬네요. 10%, 2%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되면 모두 다 산입해야 됩니다. 2024년이 되면 식대랑 복리후생비랑 상여 모두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4년. 여기 있네요. 자, 매월 위에는 상여, 아래는 복리후생비. 2024년에는 0%를 제외하고 산입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판단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해야 되겠죠. 일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하는 경우 적용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자, 기본금, 식대, 교통비, 시간의 수당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안 들어갈까요? 시간의 수당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포함되는 건데, 그 중에 여러분 식대랑 기본급은 다 들어가고요. 식대랑 교통비는 일부만 들어가요. 식대는 뭐죠? 복리후생비니까 100분의 2. 교통비는 교통비는 뭐죠? 복리후생비죠? 마찬가지로. 그죠? 얘랑 더하니까 20이네요. 그죠? 20만 원이에요. 이 교통비라는 게 일부러 자차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몇 퍼센트? 이분이 이 월급이 모두 얼마예요? 이분이 18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월 환산에 174만 1,560원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최저임금이에요. 이 사람의 최저임금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이 월 환산액으로 나왔네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960 곱하기 209 하면 209 곱하기 잠깐만요. 1960원. 그럼 40만 9,640원. 최저임금 곱하기 209 시간은 1914440이네요. 이거에 2%니까 38,288원이네요. 그럼 20만 원 중에서 38,000원을 빼면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된다. 요거는 금액이 딱 맞질 않아가지고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고시 단수 노무 직종. 우리는 보통 이 청소원 들어가죠. 그래서 야간 가산 수당을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본다. 대신 돈을 조금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죠. 최저임금 위반, 뒤늦게 합의했으나 처벌되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A씨는 근로자에게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거나 합의했으나 형사처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않는다고, 반의사 불벌죄는 그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최저임금 꽤 그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을 했대요. 사업주는 그 6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시급 7,160원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예전 그 앞에 보시면 한 달 정도 그 수습기간에는 90%까지 주면 된다고 했는데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금액을 다 줘야 된다고 합니다. 18년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단순 노무 업종 종사자에게는 수수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굳이 그 수습을 받지 않아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건설이나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기타 이런 요원들은 그냥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도록 그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자, 이 최저임금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판도라 격리 실무 임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